악마의 유혹,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리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진행을 하려는 정신장애는 바로 알코올에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음주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뭐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 음주를 좀 권하게 되고 또 그래서 또 먹고 좀 어느 적정선을 좀 오버해서 가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좀 대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먼저 알코올 중독은 아니고요. 알코올 의존과 남용. 자, 여기에서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중독이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니 너무 강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코올 의존과 남용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화면 좀 보시면서 알코올 의존과 남용이 뭔가 이런 걸 조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네. 먼저 알코올 장애에서 오늘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료는 모두 다 말씀드리지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이라는 이 책자 서적을 저희 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서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네, 앞에서 항상 제가 정신장애할 때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따 진단 기준 같은 게 나오는데, 셀프 진단은 절대 안 되세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누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합니다. 자, 그냥 단지, 참고만 하시고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이 근처에 계신 뭐 병원이나 아니면 상담소 방문하셔서 꼭 진단 받으시고 상담 진행하시길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 의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 의존은 내성의 증거와 금단 증상으로 표시가 된다.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음주를 하다가 양을 경감하고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코올 중독을 놓고 이렇게 보면 스펙트럼 선상에서 보면은 알코올 의존은 그나마 가장 낮은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이게 어떤 물질에 의존을 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남용에서 보면은 의존에서 조금 더 진화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게 없는데도 습관처럼 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중독 증세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많이 심각한, 신체적, 생리적으로도 어떤 질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요렇게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도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성의 증거, 그리고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속 보시죠. 자, 알코올 금단이 불쾌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흔히 금단 증상을 피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네, 지금 읽으신 것처럼 바로 이런 네,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금단 증상이 나오니까 뭔가 불안하고 뭘 먹어야 될 것 같고 마치 좀 이걸 먹어야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꾸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한 잔.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한 잔, 오늘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봐요.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남자분이면 당연히 술을 먹는다. 우리는 문화가 그렇잖아요. 조금 술 문화에.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저 술 안 먹어요 이런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알코올 이제 의존, 이 알코올 의존이라는 게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물질 장애입니다. 물질. 뭔가를 먹어서 뭔가 물질을 섭취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약물도 마찬가지로 물질이겠죠. 뭐 약물 남용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또 흡연 같은 경우도 물질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뭐 알코올 의존이라기보단 그냥 물질 의존 진단 기준과 동일하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아셨죠? 자, 보시면요. 진단 기준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작용적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진단 항목 가운데 3개 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지난 12개월 사이에 어느 때라도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진단 기준 증상들에 대해서 이 중에 진단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12개월, 한 1년이죠? 1년 사이에 어느 때라도 이렇게 좀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 의존도가 좀 높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죠. 자, 1번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가 되는데요. 내성에서 자,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매우 많은 양의 물질이 요구된다. 자, B 동일 용량의 물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처음에 술을 뭐 예를 들어 소주를 한 잔을 먹었더니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막 좋아지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뭔가 우울했는데 그 기분이 싹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이게 의존이다라고 진단하려면 내성이 이제 지금 내성에 관한 거잖아요. 어느 날부터는 한 잔을 먹으면 동일한 증상이 안 나와요. 예, 기분이 좋아지거나 뭔가 있었겠죠, 개인이. 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잔을 먹으니까, 지난번처럼 한 잔 먹었을 때처럼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 용량의 물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현저히 그게 내가 원하는 취득, 획득하고 싶었던 어떤 뭐 상황이 있겠죠. 자,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2번째. 금단. 자, 그러면 지금은 내성이었으니까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금단이란 거는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을래. 그리고 딱 정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걸 금단이라고 그러죠. 금단 현상.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A. 물질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끊었을 때 뭐 손떨림이 있다던가 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동일 유사한 물질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금단 증상이다.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안 먹었더니 뭔가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뭔가 각자의 개인적인 증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증상이 이거를 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더라 했을 때를 금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금단 증상이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있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는, 뭐 술을 먹는다거나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더라.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금단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3번째로는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나 훨씬 오랫동안 물질을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거나 훨씬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잠깐 어쩌다 하루 뭐 회식이어서 뭐 친구들과 모임이어서 이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번 먹으면 또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을 먹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5번째, 물질을 구하거나
네, 뭐 또 이 얘가 여러 의사를 방문해서 물질을 구하거나 먼 곳까지 물질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의미인데요. 물질을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뉴스 뭐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알코올 의존도, 이제 의존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술을 안 먹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술병을 다 치우고 나 이제 담배를 안 피우겠어. 담배를 다 없애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이거를 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약물 처방이다 그럼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지금 막 몸이 너무 아파요. 예를 들어. 그리고 지금 절대로 술을 사러 나가거나 어디 슈퍼를 가거나 담배를 사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술을 사기 위해서 막 신발을 신고 막 밖으로 나가서 막 아파 죽겠는데도 막 나가서 뭐 사갖고 오는, 자, 이런 증상,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계속 보시죠. 자,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자, 이런 증세가 있고요. 자, 7번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을 좀 많이 먹는다,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한다, 그러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을 좀 포기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뭐 알코올에 지금 뭐 어쨌든 술이 취한 상태다. 예, 그리고 이 술을 먹기 위해서라면은 이 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뭐 직업적으로도 내가 오늘 거길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미루기도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가 활동 이런 것도 포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이. 자,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보시면은 이거를 계속함으로써 뭔가 나한테 지금 건강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이게 계속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어떠냐면, 그래 오늘까지만, 뭐 다이어트랑 좀 비슷한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 이래서 가끔 이분들이 보이시는 행동이 진짜 아까처럼 술을 막 다 버린다거나 뭐 뭔가를 막 이렇게 다 나 금주 막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서 하려고는 노력은 하세요.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존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남용입니다. 남용. 그러니까 좀 많이 먹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학교나 직장에서 급성 중독이나 음주 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업과 직무 수행에 장애를 겪게 되고 자녀 양육이나 가사 책임을 태만히 하게 되며 알코올과 관련하여 결석을 하거나 결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계를 작동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보시면은 앞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의존은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의지가 조금 약한, 그래서 자꾸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남용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가 됐어요. 예, 이제 증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니까 갑자기 급성 중독 증세가 나타나거나 음주 이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학업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술을 계속 먹다 보니 이제는 뭐 학업을 하거나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 당연히 회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겠죠. 처음에 한두 번은 어저께 같이 회식했을 때 술 많이 먹어서 오늘 지각했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회식이 아닌데도 매일매일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면은 뭔가 깔끔하지 않고 아직도 술이 근처에서 술 냄새가 나고 뭔가 이렇게 일하러 와가지고 막 계속 지금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있거나, 이런 증세를 좀 주변한테 들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또 더 특별히 나타나냐? 그러면 음주 운전을 한다거나, 술이 취해서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계를 작동을 시키는, 만약에 이런 관련된 직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기계 작동을 한다. 그럼 좀 기계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음주운전이면 체포가 되겠죠. 자, 또한 알코올 남용 상태의 개인들은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가 그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예를 들어서 중독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제 격렬하게 다투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뭐 이런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는, 자,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단 기준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거 나 해당이야 라고 해서 셀프 진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 중에 한 개, 여긴 좀 더, 좀 많이, 뭐, 3개, 이게 아니라 딱 한 개예요. 한 개 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지난 1년간, 12개월 동안에 나타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물질 사용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결근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량하고 물질 사용과 관련되어 결석을 하거나 정화, 퇴학을 당한다. 자, 여기서 물질이 곧 알코올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중독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집안일을 등한시한다. 당연하겠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계속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째.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장애가 초래된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작한다.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쵸?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하고 이건 정말 법적으로 엄청 제도를 더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음주운전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안 되죠. 그쵸? 예. 다른 차량, 다른 곳,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해당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알코올, 요럴 때는 그냥 내가 잠깐 실수했어 라기보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 번쯤은 알코올 남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3번째, 반복적으로 물질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물질 사용과 관련된 탈선 행동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지금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칼을 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멀쩡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알코올을 섭취하고 많지 술이 취한 상태가 됐을 때는 뭔가 폭력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막 지나간 사람하고 시비를 붙어 싸운다거나 싸우는데도 평상시 같았으면 알코올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 싸움을 하면서 무기를 들고 가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처리받는, 그래서 탈선 행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그런 경험이 있다. 자, 이것도 알코올 남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4번째, 물질의 효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자, 예를 들면 중독의 결과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몸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던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다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번 했다. 그것도 지금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좀 약간 규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진단 기준이 좀 깐깐해요. 자, 그런데 또 싸움을 했다. 예, 술이 취해서 싸움을 했다. 배우자와 싸웠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내가 이래라는 걸 아는데도 그럼 당연히 사회적 대인관계, 가족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화되겠죠.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이 상황이 계속 무한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B 보면 증상이 동일 물질군의 의존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동일 물질군 의존 이게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똑같이 알코올이면 알코올인데 의존 진단 앞에서 우리 의존에 대한 거 진단 기준이 있었잖아요. 자, 그 의존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이 지금 이렇게 바로 물질 남용으로 나온 이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마지막 끝맺은 말인데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서적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고 내가 여기 알코올 중독이다, 뭐 알코올 남용이다, 의존이다 라고 여러분이 셀프 진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요즘은 알코올에 관해 알코올 장애에 관해서도 그 뭔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전문적인 알코올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서 진짜 알코올에 약간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뭐 본인이거나 아니면 주변이거나 이러면 반드시 꼭 병원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꼭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기 진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지금 이렇게 쭉 읽은 걸 보시면 알코올 의존, 남용, 더 나아가서 중독 이렇게 되면은 이게 꼭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을 해서 많이 취해서 뭔가 술 취한 상태가 됐을 때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남과 타인과의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이거는 한 사람 개인만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주변에서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좀 권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좀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신장애,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